안녕하세요. 최지은입니다. 오늘은 어쩌다 혼자 여행 최지은 에세이 인도 히말라야 끝자락 비르 예측 불허의 또 다른 세상을 함께 하겠습니다. 늘어지는 빨간색 비단 옷을 입고 황금 코골이 장식을 한 여인이 새까만 눈동자와 눈썹을 치켜 올리며 춤을 추고 있는 그림.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초등학교 저학년 때쯤 본 것 같아. 어디서 봤는지도 까마득한 이 그림 한 장이 어린 내게 꽤나 인상 깊었던 모양이다. 여행을 꿈꾸기도 전부터 인도는 신비한 나라, 한 번은 꼭 가야 할 나라로 이때부터 마음 한편에 자리 잡고 있었으니 말이다. 인도는 내 오랜 꿈이었다. 늦깎이 학생이 되기 위해 회사를 그만두고 몇 달간의 짬이 생겼다. 그 꿀 같은 시간 나는 3개월 오픈 티켓을 끊고 인도로 향했다. 시작은 묘한 매력의 인도 여인이었지만 정작 여행지를 선택한 이유는 패러글라이딩 때문이었다. 인도를 여행하고 돌아온 지인이 우연치 않게 접한 패러글라이딩이 너무 멋졌다며 소개해 준 것이 계기였다. 인도 북쪽에 치우쳐 있는 비르는 히말라야 끝자락답게 길이 굽이굽이 위로 향해 있었다. 언제 도착할까 싶을 정도로 낡은 시골 버스를 타고 비르를 향해 하염없이 달렸다. 그렇게 굴곡진 마른 흙길을 몇 시간 동안 달리다 보니 피곤이 몰려왔다. 다리가 묶인 채 짐짝처럼 실린 반대편 좌석의 닭이 끊임없이 소리를 치고 푸드득거리며 펴지지도 않는 날갯짓을 했다. 튜브 베개를 목에 끼고 커다란 가방을 다리 사이에 넣은 채 몇 시간이나 잤을까. 덜컹대는 버스 창문에 머리를 세게 부딪히고 나서야 눈을 떴다. 마침내 버스가 멈췄다. 커다란 문 모양의 사원 입구가 보이고 겨우 알아본 정류장 푯말이 이곳이 비르임을 알렸다. 내게 패러글라이딩을 가르쳐 주기로 한 선생인 굿프릿이 마중 나와 있었다. 짧게 자른 머리에 옷으로도 가려지지 않을 만큼 팔 근육이 우락부락한 굿프릿은 선글라스를 끼고 팔짱을 낀 채 나를 맞이했다. 13시간이 넘게 걸려 도착한 이국 땅에 나를 맞이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경험해 본 사람만이 안다. 굿프릿을 부둥켜 안고 춤추고 싶을 정도였다. 분명 내가 메고 간 배낭은 엉덩이부터 머리를 넘어서는 크기의 배낭이었는데 키가 큰 굿프릿의 등으로 옮겨가니 자습서와 교과서를 우겨 넣은 고등학교 남학생의 다소 퉁퉁한 책가방처럼 보였다. 2주 동안 묵을 숙소는 입구에 들어서기도 전부터 감탄이 절로 나왔다. 민박 같은 개념의 별채였는데 창문 뒤로 아담한 녹차밭이 펼쳐져 있었다. 10명은 좋게 자고도 남을 커다란 방은 한 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창문 덕분에 진초록 녹차밭과 파란 하늘이 정확히 반반씩 보였다. 구프릿이 짐을 놓고 내일 보자며 손을 흔들고 나갔다. 침대에 누워 새소리가 들리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천국이 따로 없었다. 날이 너무 좋았기에 일단 짐은 내팽개치고 숙소 근처를 돌아다니기로 했다. 사원을 끼고 조금 걸어 내려가자 넓게 굽어져 내려다 보이는 계단식 논과 풀밭이 병풍처럼 산에 둘러싸여 장관을 이루고 있었다. 풀밭 여기저기에는 승복을 입은 스님들이 앉아 담소를 나누고 있고 소들은 풀을 뜯으며 한가로이 꼬리를 흔들고 있었다. 무언가 이 세상 같지 않은 비현실적인 풍경이었다. 마치 숲속에서 우연히 발견한 동굴을 걸어가다 보니 신선들이 사는 마을이 나타났다는 식의 전래동화가 연상될 정도였다. 다음 날부터 평화로운 풍경을 배경 삼아 아침마다 패러글라이딩 배우기에 돌입했다. 구프릿과 구프릿의 조수는 오롯이 동양에서 온 수강생 한 명을 위해 패러글라이더를 펼치고 함께 뛰어다녔다. 산책을 했던 계단식 풀밭이 저 아래로 내려다 보였고 사람들과 소가 점으로 보였다. 시야를 둘러보니 그 주위의 계곡, 굽이굽이 펼쳐져 산과 마을, 알록달록한 버스, 손톱보다 작게 보이는 집들의 지붕이 눈에 들어왔다. 고개를 들어 앞을 보니 구름과 푸른 하늘이 그대로 펼쳐져 있었다. 이마를 스치는 바람과 평온하게 떠있는 패러글라이더. 이 맛에 사람들이 패러글라이딩을 배우는구나 싶었다. 그런데 남은 수강일을 일주일 남기고 비가 오기 시작했다. 잘 배워야 혼자서 패러글라이딩을 탈 수 있는데 낭패였다. 이렇게 된 거 근처 여행이나 하자. 일주일 동안 함께하며 꽤 쿵짝이 잘 맞았던 우리는 여행 계획을 짜기 시작했다.
우선 구프리스 차로 움직일 수 있는 근처의 산간 마을을 여행지로 점찍었다. 대중교통으로 여행할 때와는 다른 경험이었다. 편한 것은 둘째치고 풍광이 좋은 곳은 원하는 대로 멈춰서 사진을 찍고 감상할 수 있었다. 구불구불한 산길을 헤치고 나가자 숨겨져 있던 마을이 모습을 드러냈다. 불과 1분 전만 해도 보이지 않던 마을이 산 저편에 우뚝 자리하고 있었다. 꽤나 큰 마을이었다. 게스트하우스 뒷마당에는 닭이 뛰어놀고 계단 옆에는 주인의 취향을 알 수 있는 허브와 꽃이 가득했다. 공용 거실에 앉아 담소를 나누던 게스트하우스 사람들 틈에 끼어 여행과 삶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기 시작했다. 그때 구프릿이 인도 전통 피리를 들고 나타났다. 여행 갈 때 늘 가지고 다니는 악기야. 마치 우리나라의 전통 악기인 소금처럼 생겼는데 좀 더 얇고 가는 소리가 나는 피리였다. 구프릿은 인도 음악을 연주했다. 촛불이 흔들릴 때마다 그림자가 함께 흔들리고 사람들의 목소리는 높았다 낮았다를 반복했다. 비록 계획대로 패러글라이딩을 다 배우지는 못했지만 예상치 못한 낙원으로 여행을 할 수 있음에 감사했다. 여행을 하다 보면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 계획하지 않은 혹은 예상하지 못한 일이다. 100% 계획대로 진행된 여행은 거의 없었다. 물론 꼼꼼히 계획을 세운 적도 없지만 말이다. 그럼에도 이런 생각지 못한 변수는 오히려 여행에 더 큰 즐거움과 행운을 가져다 주곤 한다. 여행도 이런데 하물며 인생은 어떻겠는가? 인생은 원하는 대로 쉽게 움직이지 않는다. 행복과 불행은 양면의 동전과 같이 늘 붙어 다닌다고 한다. 어떤 것을 행운이다, 불행이다 말하는 것조차 나의 해석일 때가 많다. 원치 않은 일이 일어났을 때 화를 내고 분노한다면 그런 일을 끌어당기는 셈이다. 기운은 같은 것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을 때 이 일로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뭘 배울 수 있을까? 무엇이 가능할까를 생각한다면 더 재미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수없이 경험했다. 만일 비가 오는 것을 탓하며 좌절했다면 구프리과의 재미진 여행은 꿈도 못 꿨을 것이고 그 다음 여행지인 다람살라에서 달라이라마를 뵙는 영광도 누리지 못했을 것이다.